9월 11일 날 제가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녹화가 안 돼서 녹화본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일인데요. 제가 최대한 강의 때 얘기한 내용을 모사해서 다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추석과 관련돼서 지난주, 다음 주 월, 화, 수가 휴일이어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은 일단은 유튜브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들으시려면 그 유튜브 계정을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음, 다른 사람 유튜브 라이브는 봤지만 저 유튜브 라이브를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유튜브 라이브를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구독 신청을 하셔야 그 유튜브 라이브를 보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채널을 구독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안 한 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크니컬리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실제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저의 유튜브 라이브가 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테크니컬리 하는 방법을 까먹어서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튜브 라이브를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강의실을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 딥러닝 스터디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타입의 딥러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의 러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를 하고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된 내용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xi, yi 페어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yi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하이트고요. 어떤 특정 사람의 하이트고 이게 웨이트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x축이 하이트가 될 거고 y축이 웨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의 하이트와 웨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보면 보통은 이런 리니어 트렌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여기다 스트레이트 라인을 긋는 됩니다. 최대한도로 데이터를 제일 잘 설명하는 직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함수 f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라인은 뭐냐? 여러 가지 크라이터리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보통 L2 로스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 지금 3개의 데이터만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x1이고요. 이게 y1입니다. 그러면 직선을 이용을 해서 x1에서 직선을 이용해서 y1 값을 프리딕하면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딕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 해시라고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한 것과 실제 데이터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에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점에서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 에러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i번째 에러를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이걸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ND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로 하는 보통 여기 n분의 1로 나눠주는데요. 요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는 average ou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로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로스는 직선이 주어지면 이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직선은 y 절편과 기울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y 절편이고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하나 주어지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에러를 스퀘어를 하고 썸을 하고 데이터 사이즈로 나눠줍니다. 그게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아주는 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로스 펑션 형태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 베타 값을 알파 스타 베타 스타라고 표현했는데 그 알파 스타와 베타 스타로 표현이 되는 직선이 이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그 직선을 찾아서 라인을 그으면 이 라인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라인을 찾았으면은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X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이용을 해서 y 값을 프리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요 미니멈 값을 찾는 게 기본적인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걸 잘 모사하면 이 경우에는 직선입니다. 직선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넌리니어 펑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모사하는 함수를 찾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 함수가 데이터 포인트를 잘 모사를 한다는 거는 로스 펑션이 작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를 잘 모사하는 함수를 찾는다는 거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파라미터, 이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걸 찾는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텐데,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경우에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는데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세팅의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라인이 있다고 그려보죠.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xi라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을 하면 yi 프리딕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어, x, y에 대응돼서 yi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에라는 실제 yi와 프리딕 값 사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i 빼기 이게 에라가 될 거고요. 우리는 스퀘어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썸을 하고 에버리지 아웃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로스 펑션이 있는데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크로스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크로스폼 솔루션이 되는지 그거 로직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크로스폼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로스 펑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크로스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깔끔한 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로스 펑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하는 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매트릭스 폼으로 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자연스럽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업계에 쓴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보면 이 알파랑 곱해지는 부분이 이게 되고요. 베타랑 곱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쪽에서는 이거를 보통 캐피탈 X라고 표시합니다. 이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세타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의 디멘전을 보면 n by 2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매트릭스의 디멘전은 n by 2고요. 파라메타의 디멘전은 2 by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n by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y 값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y1, yn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통 y라고 표시하고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x 세타 마이너스 y 이게 지금 뭐를 쓴 거냐면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이타 x1 부터 알파 플러스 베이타 xn 이걸 쓴 거고요. 이 부분이 y1 y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y1 프리딕이고요. 이게 yn 프리딕입니다. 이걸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y1 프리딕 빼기 y1 해서 y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프리딕 값하고 실제 데이터의 차이 에러를 스퀘어를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동일한 걸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y1 에러 제곱 붙어가지고 yn 에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다시 쓴다고 그러면 x 세타 마이너스 y 이게 요겁니다. 다음에 이걸 써야죠. x 세타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요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이게 되고요. 로스는 이걸 n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n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루스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는. 그러면 요 루스가 지금 이제 아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알파, 베타, 루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알파, 베타, 다시 얘기하면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x 세타라는 거는 다시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곱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y1 pd부터 yn pd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것과 같기를 바라죠. 같으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통과하는 알파, 베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값이 굉장히 유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이게 같아지는 세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노멀 이퀘이션은 일반적으로 이게 역행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의 역행렬을 곱하면 세타 값이 나오겠죠. 그게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폼 솔루션은 요 노멀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핸들링하는 모델들은 굉장히 모델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세팅에서 다시 한번 보죠. 그 전에 아주 간단한 세팅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는 x 스퀘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니멈이 되는 데는 당연히 x가 제로겠죠. 근데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어디선가 스타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2에서 스타팅 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1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y 프라임은 2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좀 더 일반적으로 그랜드 y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를 이쪽 방향으로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x new는 이거 x old라고 하겠습니다. x old에서 그레디언트 계산된 게 있죠. 거기다 러닝 레이셔라는 걸 곱해주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 이 값이 포지티브예요. 그런데 네거티브 디렉션으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겠죠. 조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작업을 x new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코드로 구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아마 그 트레인에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인의 gradient descent에 보시면 여기 1D gradient descent라고 있고요. 이게 gradient descent 1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한 링크도 있구나. 이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한 코드 비디오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저 강의 노트에서 ENG 그러면 영어로 된 유튜브가 링크가 걸려 있고요. KOR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글로 설명하는 유튜브 비디오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캐피탈로 KOR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강의한 거를 링크를 걸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저 GitHub에서 파일 네임입니다. 저 GitHub 가시면 지금 여기 딥러닝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gradient descent 1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 가시면 리딩 파일 뭐 간단하게 써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코드를 돌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죠. 보통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I Integrated Development IDE라고 그러는데 파이참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VS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VS 코드입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가 보죠. 저 외장 하드고요. 거기에 GitHub라는 데가 있고요. 딥러닝으로 들어가서 gradient descent 1D라고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 돌려보죠. 이 메인을 돌리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y는 x 자승에서 한 작업이 있다면, 그래서 gradient descent 처음에 했을 때 요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gradient descent 하면서 여기서는 x겠죠.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y는 x 스퀘어에서 찍은 거고요. 그러면 두 무사히 0에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돌릴 때마다 로스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스 값이 잘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요 파이썬 파일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베리어블을 여기서 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닝 레이트인데요. 러닝 레이트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이 폭은 몇 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번 돌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루스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세타는 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들어오면 x 스퀘어 이게 로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스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여기다 x 값을 집어넣으면 로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세타가 주어지면 x가 주어지면 ex가 미분값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e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radient descent를 apply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파라메타, 그 다음에 거기서의 gradient 값, 그 다음에 running rate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라메타는 기존의 파라메타 빼기 running rate 곱하기 gradien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메인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점은 세타를 1.2라고 했어. 그래서 이 세타를 트레인에다 던져주면 트레인에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은 트레인이라는 파이썬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처음에 1.2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세타 트레이스는 세타를 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트레이싱을 할 겁니다. 처음에 여기 1.2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 트레이스는 로스를 로스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트레이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1.2인데 거기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리스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됐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모든 게 다 아규스의 어트리뷰트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아규스를 임포트를 하면 아규스의 모든 어트리뷰트들이 다 붙어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컴퓨트 로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로스 트레이스의 첫 번째 아이템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 폭은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포루프가 돌려질 거고요. 지금 현재 세타가 1.2인데 컴퓨트 그레디언트 하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1.2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세타 1.2예요. 좀 전에 그레디언트 계산했죠.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는 아기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러닝 레이스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apply gradient 하면 세타가 업데이트가 돼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세타 거기서의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러닝 레이시 주어지면
기존의 파라메타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에서 파라메타 세타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업데이트가 여기서 됐고요. 그러면 세타 트레이스에 새로 업데이트된 세타 값을 어펜드하고 로스 트레이스에는 지금 현재 세타에서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어펜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트레인은 뭐를 리턴을 해주냐면 마지막 세타가 그 다음에 세타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 그 다음에 로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던져 요거와 각각 리스트입니다. 그걸 리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세타를 프린트아웃 하도록 되어 있고 세타가 프린트아웃 됐네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0은 아니지만 0 근처로 왔어요. 그 다음에 util에 draw라는 게 있는데 draw는 세타와 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매프로 라이브를 이용해서 drawing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로스 값이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폭이 지나면서 이폭은 100번 돌렸어요.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처음에 1.2에서 출발을 하는데 쭉 해서 0.02까지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돌리면 0에 가까워지겠죠. 예. 동일한 코드인데 이번엔 터미널에서 돌려보겠습니다. 터미널은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들에서 터미널이라고 부르고요. 윈도우 쪽에서는 CMD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파일이 있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cd 그러면 change directory이고요. 요 change directory 할 때 요 백슬래시가 처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 백슬래시가 있어요. 그거는 가장 최상단에서 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absolute address라고 부릅니다. absolute directory, absolute addres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백슬래시가 있으면 루트 최상단인 루트 디렉토리라고 그러거든요. 루트 디렉토리부터 출발해서 디렉토리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relative directory address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최상단에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보겠습니다. 최상단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dir 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시스템에 루트 디렉토리인데 dir이 아닌가 보는데 ls군요. 리스트죠. ls 그러면 여기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리스트입니다. ls는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볼륨스라고 있죠. 이게 아마 엑스터널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유기선을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 안에 볼륨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업솔루트 디렉토리로 치겠습니다. 여기에 T5가 제가 사용하는 external SSD입니다. 거기에 GitHub라고 있고요. 지금 지구 탭을 치면 G로 시작하는 걸로 해주는데 스몰 G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아마 딥러닝도 이런 시간 될 겁니다. 딥러닝 했고 필요한 게 이 이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디렉토리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메인 파이썬 파일을 돌리겠습니다. 파이썬 하고요. main.py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리면 아까 봤던 게 터미널에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터미널에서 돌리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여기서 지금 argue parse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argue parse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장점이 이 러닝 레이트나 이 폭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디폴트 밸류가 아닌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러닝 레이스를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컨버지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 에로를 돌리면 바로 윗단에 명령어가 복사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러닝 레이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러닝 레이스를 이용해서 돌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1.0으로 바꿔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로스가 변화가 없죠. 100번 돌렸습니다. 로스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는 겁니다. 러닝 레이스 조금만 더 키워보죠. 아, 1.1로 하겠습니다. 로스 값은 블로우업을 했어요. 여기서 블로우업을 했고요. 이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러닝 레이시 클 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어디선가 출발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러닝릿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러닝 레이시 크기 때문에 여기 미니멈을 지나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여요. 또 여기서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러닝 레이시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시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닝 레이시 크다는 겁니다. 반대로 러닝 레이스 아주 작게 해보죠. 러닝 레이시 지금 뭔지 모르는데 아주 작은 숫자를 해보겠습니다. 러닝 레이스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너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루스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같은 방향, 제대로 가고 있어요. 방향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죠. 러닝 레이시 작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업데이트 할 때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러닝 레이시 작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러닝 레이스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생각하지 말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생각. 그러면 아까보다 러닝 레이시 더블이 된 거죠.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오케이. 조금 가까워졌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7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가까워졌죠? 모스도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즈 되려고 하는 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되겠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네요.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확 커보자는 거 아시죠? 로스 값도 거의 스테빌라이즈가 됐고요. 이것도 같고 이제 최종적인 세타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0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 지금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기존의 세타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곱하고 그걸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러닝 레이시 크면 오버슈팅이 일어납니다. 오버슈팅이 일어나서 지금 Y는 X스퀘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그 타겟 포인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스 입장에서 보면 로스 값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로스 값은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하다가 이렇게 로스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스 값이 블로업을 하고요. 반대로 작으면 이렇게 가는데 로스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스몰 스텝으로 이 옵티마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로스 값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이게 제일 좋은 람다 파라메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러닝 레이시 크면 로스 펑션은 로스 값은 블로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로스 값이 작으면 람다 값이 작으면 로스 값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충분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컨버지는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늦게 컨버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람다 값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람다 값을 충분히 처음에 큰 숫자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플로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람다 값을 적절히 줄여줍니다. 계속 로스 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그러면 적절하게 람다 값, 좋은 람다 값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티피컬리 큰 값에서 출발을 해서 람다 값을 줄여줍니다. 줄여줘서 로스 값이 컨버지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한다 그러면 작은 로스 값으로 출발을 해서 람다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큰 람다로부터 출발을 해서 일단 로스 함수를 블로업을 시킨 다음에 람다 값을 조금씩 줄여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 값이 컨버지하는 그런 람다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메인 핵심입니다. 람다를 어떻게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고요. 알파,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파라미터고요. 이게 그레디언트 값이고요. 이게 러닝 레이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고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람다 값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제스트 하는 거는 람다를 충분히 크게 해서 일단 로스 값을 블로업 시킨 다음에 람다를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값이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면 그게 좋은 람다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를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적용을 하려면 일단 이 로스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로스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로스 값은 벌써 계산을 했군요. 이게 로스 값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로스를 알파로 미분하고 로스를 베타로 미분하고 요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포뮬라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여기 하나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알파 베타고요. 이 x는 디자인 매트릭스예요. 간단한 포뮬라인데 그래서 A 세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보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2 by 1이니까 이게 1 by 2야겠죠. 그래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숫자가 되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면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타 A, 세타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세타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1 by 2 매트릭스고요. 이건 2 by 1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하면 1 by 1 매트릭스, 그러니까 숫자가 되겠죠.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A가 됩니다. 집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포뮬라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쓰죠. nomination 1 over n의 transpose 더블 x 세타 마이너스 y x 세타 마이너스 y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즈를 해주고요. 전개를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텐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세타의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y1, yn, y1, yn 이렇게 된 거, 이 매트릭스를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의 디펜던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거는 알파를 미분하고 베타를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입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형태예요. 세타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고요. 세타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고 어떤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세타 트랜스포즈하고 어떤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다시 얘기하면 알파로 미분하고 베타로 미분을 하면 그냥 세타 트랜스포즈를 띈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X 트랜스포즈 Y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를 보죠. 요거는 이게 하나의 매트릭스고 이게 세타입니다. 요 경우예요. 세타가 있고 거기에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 매트릭스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미분을 하면 이거에 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것과 이게 같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미분을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미분을 걸어줘야 돼요. 요거에 대한 미분은 그냥 세타 트랜스포즈를 띠라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요거에 대한 미분은 세타를 띄고 나머지 거를 트랜스포즈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같죠. 여기도 항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레디언스 매를 계산을 하면 동일한 항이 두 개씩 나오고요.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두 번째 항이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루스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봤었죠. 이게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 포뮬라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수식과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썼고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기 numpy를 이용해서 구현한 버전이 있고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가 파일명입니다. GitHub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끝까지 안 보이네요. 하나는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numpy고요. 하나는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torch입니다. 자, numpy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부터 보죠. 동일한 스트럭처로 만들었고요.
러닝 레이시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폭은 1000번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디폴트가 10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는 100개가 있어요. 그럼 배치 사이즈가 뭔지, 이 경우에 이 폭이 뭔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100개가 있어요. XY 페어가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개씩 쪼개니까 배치 사이즈가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고요. 그 다음 10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 10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 10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 10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가 있고 배치 사이즈가 10이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때 10번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for range epoch number epochs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 epochs 스페링이 잘 모르겠는데요. epochs epochs가 몇 번이죠? 복스가 1000번이죠. 뒷복스가 1000번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1000번 포르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데이터를 셔플링을 합니다. 데이터를 셔플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XY 페어로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순서를 랜덤하게 섞는 겁니다. XY 페어는 대응하는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넘버를 랜덤하게 섞는 거예요. 랜덤하게 섞고요. 그 다음에 대충 쓰겠습니다. 배치가 여기 배치가 들어오면 여기 배치가 여기 특정한 배치가 들어오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배치를 일단 주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러닝 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배치라는 개념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이 데이터를 왜 셔플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셔플링을 하지 않으면 이 트레이닝 요 과정에 어떤 패턴이 피어리어드한 패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셔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배치 사이즈가 10개고 데이터 사이즈는 100개이기 때문에 이 폭 한 번당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10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폭마다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셔플링을 해줍니다. 그게 나중에 코드상 나올 겁니다. 오케이. 메인부터 보죠. 메인 돌려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100개 데이터 포인트가 랜덤하게 찍혀 있고요. 리니어 패턴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한 데이터긴 하지만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그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 라인이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로드 데이터 펑션, 아, 예, 여기부터 그렇죠. 로드 데이터는 로드 데이터라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numPy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드를 좀 됐습니다. numpy 임포트 했고요. 코에피션트와 x와 에러가 주어지면 여기로부터 y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코에피션트는 알파 베타고요. x가 주어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하면 정확한 라인에 의해서 직선에 의해서 프리딕되는 y 값이 나오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거기다 랜덤 에러를 붙여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베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러 부분입니다. 에러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로드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xtrain 지금 number of train은 100이고요. number of train test도 100으로 되어 있고 each dim이 1이라는 거는 x가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efficient는 지금 none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none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1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에피션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2x1짜리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해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알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코에피션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2x1 매트릭스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두 개의 숫자가 첫 번째 숫자는 y의 절편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거는 베타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 xtrain, xtest 각각 100바위 원으로 만들었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에라는 동일하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뽑았고요. 거기에다가 주어진 에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코에피션트 만들었고요. xtrain, xtest, eratrain, eraTest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generate y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xtrain, ytrain, ytest를 만들었고요. 그걸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xtrain, xtest, xtrain, ytrain, xtest, ytest.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베타가 뭔지 그걸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 데이터 하면 이렇게 됐고 지금 코이피션트는 우리가 안 받았어요. 실제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 엑스트레인 Y 트레인을 집어넣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다 트레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클래스가 되죠. 이렇게 모델에 있거든요. 모델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모델로 왔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트레인, Y트레인이 들어오면 그걸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했고요. 러닝 레이스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걸 사용하게 되고 이포도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했고요. 배치 사이즈도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했고요. 여기는 스몰 s를 붙였는데 여기는 안 붙였네요. 컨시스턴트하지 않는데 나오지 않. 코에피션트는 현재 런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냥 이름만 정의를 했네요. 오케이. 여기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로스 함수는 없고, 여기 컴퓨트 그레디언트라는 함수가 있네요. 요거를 보죠. 써놨는데, 요겁니다. 그레디언트 제대로 계산했는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부터 보시죠. 이게 2고요. 요 n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10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이 되거든요. 셀프 배치 사이즈가 그겁니다. 여기 셀프 배치 사이즈가 여기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치 10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10개 X와 10개 10개 Y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개 X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캐피탈 X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캐피탈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X1부터 X10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예요. 제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스몰 a로 잡았네요. 캐피탈 X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가 이게 스몰 x고 이걸 캐피탈 X면 제가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스몰 a라고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캐피탈 A로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캐피탈 A로 씁시다. 어차피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딴 데는 별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to over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여기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 x 세타 이건 매트릭스 멀티플레이션입니다. 빼기 여기 x 트랜스포즈 여기 x 트랜스포즈 y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레디언트 여기 계산을 한 거를 코드상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진짜 여기 제너레이트 디자인 매트릭스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1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스몰 x고요. 그거를 이제 컨카티네이트 시킨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train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죠. A train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나 보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랜덤하게 스타팅 포인트를 정해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지금 숫자 두 개입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런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보면 거기서 시드가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돌릴 때마다 동일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시드가 지금 2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파의 랜덤 넘버의 시드가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돌릴 때마다 동일한 동일한 랜덤 넘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처음에 알파와 베타를 랜덤하게 셀렉트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이 폭이 1000번이죠. 1000번을 돌립니다. 이 폭만큼 1000번을 돌려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폭이 시작이 되면 데이터를 셔플링을 합니다. Xtrain, Ytrain 이 데이터를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어떻게 셔플링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Xtrain, Ytrain 있는데 데이터가 100개씩 있죠. 그거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합니다. 셔플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X와 대응하는 Y는 페어링이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 폭이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 해주는 작업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줘요. 그래서 셔플된 데이터를 XY라고 그랬고요. 네, 요거를 10번 돌려야 됩니다. 10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10개씩 뽑아서 X 배치, Y 배치 이렇게 10개 데이터를 랜덤 셔플링된 데이터 중에서 차례대로 10개씩 불러서 X 배치, Y 배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X 배치, 요 X 데이터, Y 데이터 지금 현재 코에피션트를 컴퓨트 그레디언트에다 던져줘서 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식으로는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게 런이시고 곱하기 한 거고 마이너스 여기가 세타라고 표시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 이퀄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러닝 레이트 입장에서 좀 러닝 레이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 입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폴더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Change Directory.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데가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NumPy입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드를 돌리려면 여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러닝 레이트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러닝 레이트이 크면 블로우업 한다고 그랬죠. 로스 값이. 그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러닝 레이트 디폴트가 러닝 레이트이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에 그냥 1로 해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이렇게 돌리는데 러닝 레이스를 1로 하려고 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1로. 그러면 제가 expect 하는 거는 로스 펑션이 로스 값들이 블로우업을 할 거고 그러면 피팅이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피팅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로스 값을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1.0에서 0.1로 바꾸겠습니다. 0.1이에요. 피팅이 잘 되죠? 그러면 로스 값을 키워줘요. 이렇게 아까랑 조금 다르죠? 더 키워줘 볼까요?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폭을 줄이려고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로그 안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폭을 이 폭이 결국은 시간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돌리는데 이 폭이 지금 1000번 돌리는데 제가 원하는 건 한 100번? 100번 정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폭이 1000번으로 되어 있는데 100번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잘 돌아가죠? 10번만 돌려볼까요? 네, 10번 돌려도 잘 돌아가죠? 러닝 레이스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러닝 레이스 좀 키워볼까요? 1 곱하기 2의 1승.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러닝 레이스이 크기 때문에 이 폭은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는 10으로
한 거고요. 이 폭은 100번 돌리는 겁니다. 어? 데이터 NAN이 찍혔네요. 아예 문제가 있죠. 오케이.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러닝레이시 너무 커서 NAN이 나온 거는 지금 얘가 계산을 하는 숫자 레인지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레이시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을 늘려볼까요? 근데 지금 러닝레이시 작았을 때 벌써 컨버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을 늘려봤자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레이시 지금 너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0.9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9. 오케이. 아, 0.8. 이 폭을 1000번으로 해보죠. 네. 디폴트로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디폴트로 돌리니까 확실히 여기 잘 피팅이 됐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러닝 렛이 제일 중요한 컨셉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아까 y는 x 자승에서 봤을 때 러닝 렛이 클 경우에 로스 펑션 입장에서 봤을 때 로스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이 점점 안 된다는 거고요. 러닝 렛이 작으면 로스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찔끔찔끔 컨버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값을 잘 선택을 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금방 컨버징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코드인데 이거를 파이터치로 임플멘트 한 거를 보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코드고요. 일단 돌려보죠. 안 들어가지. 돌아가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GPU에서 돌려야 되는데 CPU에서 좀 속도가 노트북 성능 때문에 그런지 속도가 느리네요. 아니면 러닝 레이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로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 슬로우로 되어 있죠.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이 이렇게 컨버지 하고 있고요. 근데 스틸 컨버전스 하지 않았어요. 더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인터셉트니까 알파입니다. 알파 값도 컨버전스가 늦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컨버지 하긴 하지만 아직 덜 컨버지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로 보겠습니다. 러닝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군요. 근데 아까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잘 돌아갔던 것 같거든요. 디폴은 100번, 디폴, 배치 사이즈를 10, 아까 했던 세팅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 10의 마이너스 2승이 디폴트였던 것 같고요. 이 폭은 1000번 돌렸던 것 같은데 배치 사이즈는 10으로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팔토치로 짰는데, 이게 지금 CPU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폭을 확실히, 이 폭을 충분히 돌리니까 컨버지를 하네요. 그죠? 음, 아까 컨버지 하다 말았는데, 200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이 폭을 1000번 하지 말고 200번만.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지금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이 아마 테스트 피리어드에서 돌려서 10개만 찍는 것 같아서. 네. 처음 봤던 그림보다는 좋네요. 컨버전스가 어느 정도 됐고요. 이 폭을 조금만 더 늘리면 될 것 같네요. 이 폭은 지금 이 폭이 200번으로 되어 있는데 300번으로 하면 충분히 컨버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숫자들 바꾼 거는 디폴트 값을 바꾼 겁니다. 터미널에서 값을 바꾸는 거는 임시로 바꾸는 거지 디폴트 값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꾼 거는 디폴트 값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로스 값 충분히 떨어지는 거 확인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슬롭 두 번째 게 슬롭이니까 베타 값이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컨버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컨버지가 되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400 정도 돌리면은 충분히 500 정도 하겠습니다.
컨버지 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럼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고요. 그걸 토치 텐더로 던져서 이렇게 토치 텐더를 만들었습니다. 토치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이피션트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베이직하게 좀 코드를 짜느라고 처음에 넘파이를 먼저 만들고 그걸 토치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짰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짜려면 토치 텐서에서 직접 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넘파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토치 텐서를 넘겨줘서 여기 토치 텐서고 이게 지금 x가 100개, y가 100개가 있는데 지금 요 이 데이터라는 게 토치 유틸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토치 데이터셋에다 요걸 던져주고요. 그러면 요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X트레인, Y트레인 각각 100개의 숫자가 있는데 지금 해당하는 Y 값이 지금 페어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요게 그 각각의 100개의 X와 100개의 Y를 페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르프를 예를 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X, Y 페어가 하나씩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 데이터 셋이라는 건 지금 페어링이 안 되어 있는 X 트레인, Y 트레이닝을 페어링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 포르프로 돌린다 그러면 이터레이터처럼 페어링이 되어 있는 X 데이터, Y 데이터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근데 우리는 배치 사이즈만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포르프 돌릴 때 배치 데이터를 원하는지 숫자 하나 XY 페어 하나를 원하지가 않아요. 배치 사이즈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르프를 돌릴 적에 100개의 페어링 100개의 페어링이 된 XY를 한꺼번에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요게 그 작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르프를 돌리면 하나씩 줘요. 페어링이 된 XY 데이터 하나씩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00개씩 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터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이터레이터를 여기다 던져줘요. 이터레이터를 여기 던져주면 요게 100개씩 쏴주는 겁니다. 100개씩 쏴주는 100개씩 쏴주는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기능이 100개씩 쏴줘서 이제 배치 트레이닝을 쭉 하다가 이제 새로운 입폭이 되면 셔플링을 한다고 그랬죠. 그 셔플링이 자동으로 셔플링을 해줍니다. 이거를 한번 다큐멘테이션을 볼까요? 셔플링을 입폭 처음에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셔플링을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셔플 넌으로 되어 있죠. 셔플 넌이면은 아마 디폴트가 false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셔플 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디폴트가 false라고 그러면 처음에 셔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셔플을 하겠다. 그러면 요 셔플 이퀄 true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데이터 사이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에, 굳이 셔플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필라소피를 이용을 해서 요 셔플이 폴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